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팀장 김정재. 복지정책과 공혜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아유 저기 코로나 좀 4단계로 올라가더니 살이 좀 찌셨나 봐요. 아, 그렇죠. 이제 많이 꼼짝을 드셨나 못하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7월 달이 되면 좀 세상이 좋아지려나 했더니 또 다시 이렇게 이렇게 좀 강화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또 우울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은 또 전화를 좀 누군가 얘기를 해야 하니까 전화를 좀 하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만날 수가 없어요. 완전 이제 6시 이후 되면은. 친한 사람한테는 더 얘기할 못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전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1393 자살예방 상담자 1393이라든가 1577-0199 서울시 자살예방 정신건강 상담전화거든요. 네네. 이제 그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네. 1577-0199 서울시 마음이 이어주는 네. 상담전화 애뉴얼 리포트라고 즉 운영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네. 이분들이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나요? 좋아요. 그렇죠. 한번 지금 딱 이 시기에 딱 필요한 전화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시민은 누가 언제 왜 전화했었나 그런 분들 좀 알아봐야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꼭 이러신다니까 성우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 중요하니까 자 한번 보시죠. 네. 먼저 그러면 1577-0199 마음 미움 상담 전화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사업 목적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24시간입니다. 그렇죠. 편의점처럼 24시간. 네, 24시간 열려 있고 위기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대응률을 높이겠다. 그렇죠. 특히나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고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24시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저께인가 열대야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고 자야지. 이제 그래서 술을 안 먹고 자려고 그랬는데 뒤척이다 보니까 2시에 일어나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맥주 한 캔 사가지고. 그렇죠. 24시간이니까 편의점도. 24시간 편의점에 안 일었으면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그쵸.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맥주가 땡겼지만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네네.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새벽에 이렇게 전화를 맞아요. 해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들로 1577-0299를 언제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어떤 어려우신 분들도 괜찮고 또 조금 어려우신 분도 괜찮고 많이 어려우신 분도 괜찮고 누구나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또 고위험군에 대한 2인 1조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혼자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2인 1조를 해서 전화 받으시면서 그렇죠. 같이 우울증 검사 이런 거 하시는구나. 해줘갖고 평가를 해주고 또 응급 개입을 해주시고 또 자살 고위험군 또 대상자에 대한 초기 평가 및 응급 대응 또 갑자기 긴급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출동하시는 경찰서나 거예요? 소방서와 함께 출동을 해서 또 응급 상황을 처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 시기는 24시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면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기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냐면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15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 15명씩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5명이 근무하는데 이제 24시간을 돌려야 하니까 네네. 그래서 4조 2교대 근무를 하신대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여건이 상황이죠.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자살 예방 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사업을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역학조사에는 우리 노원구만 해도 15명이 지금 투입돼 가지고 매일 15명씩인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누구를 만났냐 또 누구를 또 어디를 갔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서울시 전체를 커버를 하는데 또 24시간 뭐 근무 시간에 뭐 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야간도 하셔야죠. 주야간 다 하는데 15명이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서울시 자살 현황인데요.
서울시 이제 그 5년 동안 총 자살로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 아휴. 그리고 한 해 평균 2,190명이 이렇게 자살로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로 전국적으로 돌아가신 분은 920명이에요. 왜 그렇게 적게 돌아가셨냐 하면 네. 모든 보건소 인력 한 200명, 300명이 다 코로나 업무에 집중돼 있고 보건소 인력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도 한 300명 네네. 투입되고 저도 있잖아요. 백신 센터 가가지고 그렇죠. 접종 잘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일을 처리하니까 미국에서 막 몇십만 명 죽고 그랬잖아요. 네네. 인도에서도 몇십만 명 죽고 그렇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야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거지. 쭉 보세요. 자살률이 줄어들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2018년 2,172명, 2019년 2,148명, 2020년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또 대폭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네네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좀 이런 내용을 우리 상담센터, 콜센터를 한번 같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3시 반부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새벽까지 밤을 새시고 아침까지 이렇게 같이 네. 생활을 하고 그분들이 전화를 받는 이렇게 그걸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음 상담 콜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왜 전화를 했는지 한번 네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제 전화 한글을 통계를 뽑아봤더니 68,000건 정도가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3,000건 정도가 전화를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 평균은 한 62건 전화가 오세요. 근데 이 62건이 뭐 단순하게 노원구청 어디 있어요? 이런 거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얘기부터 해야 하니까 그 마음의 얘기를 하려면 또 한참 아이스 브레이킹,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한참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게 네. 하고 또 한 번 얘기가 시작되면 또 어떻게 되죠? 아우 안 끝나죠. 그렇죠. 이제 살아온 얘기부터 어렸을 때 얘기부터 네네, 나올 또 수밖에 부모님 없죠. 얘기, 또 결혼한 얘기, 또 이혼한 얘기, 또 취업당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니까 뭐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10분, 20분, 뭐 심지어는 뭐 1시간씩 갈 수 한 시간은 있으니까. 걸릴 것 같아요. 좀 고위험군 분들은 지금 뭐 전초 단계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는 단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루에 62건이면은 많은데요? 그렇죠. 공주님도 그 사회복지사시니까 네네. 우리 이제 어려우신 분들 많이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한 번 시작되면 또 꽤 오래 그걸 마음대로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뭘 신청하겠다 오신 분들은 간단하게 끝나요. 왜냐면 궁금한 거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딱딱 체크해서 알려드리면 되는데 마음이 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분들은 시원하고 이러니까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시원해서 오신 김에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그렇죠. 시작하시면은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얘기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오래 앉아 계세요. 참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뭐 그게 이분들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저희도 그렇죠. 뭐 물 한 잔도 더 드리면서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라 그러고 하고 싶은 말 오늘 다 하고 가시라고 그러고 이제 돌려보내 드리는데 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는 또 대면은 많이 못 하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네. 많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또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저도 이제 자살 예방 팀장이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 사무실로도 어려운 분들이 전화를 해요. 네. 근데 예전에 한 번은 갑자기 여자분이 죽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이 너무 이렇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니까 참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화가 아니라 뭐 노원구청의 주소나 전화번호 가르쳐주는 전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갖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자살 상담 건수는 한 10통의 전화가 오면 이제 3분의 1 정도가 자살 상담 건수를 자살 상담했다고 그러고요. 네. 또 상담 유입 많은 시간은 9시, 가장 많이 상담한 연령대는 30대가
많이 좌절을 하는 나이 때인가 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닐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많이 30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네. 시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활발하게 그렇죠. 그래서 저기 할 때니까. 많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2018년 대비 상담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라고 그래요. 20대가 42%가 늘어났더라고요. 20대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취직이 안 되잖아요. 취직도 안 되고 또 오히려 대면 서비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많이 실업도 많이 당하시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자살 상담하는 연령대도 20대라고 20대 해요. 또 20대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살 상담이죠. 아까는 가장 많이 상담하는 연령대는 30대였는데 자살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는 거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이렇고요. 또 2018년 대비 상담이 증가한 성별 연령대는 20대 여성이 63%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나 봐요. 그렇죠. 이제 대면 서비스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분들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20대 여성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의 제약이 많아지잖아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셨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못 가시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네. 남자 친구들은 막 술을 막 먹어버리니까 근데 운동도 막 되게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제약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음 소개시켜 주시죠. 네. 그리고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자살 상담 세부 문제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이 또 많아요. 특이하네요. 네, 56.2%로 또 많고요. 또 고위험 요렇게 자살 상담 같은 고위험 상담은 저녁 10시, 그렇죠. 밤 10시 이후에 또 시작됩니다. 날씨가 좀 네. 외롭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시간대인가 봐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응급으로 출동하는 건수도 있는데요. 489건. 그러네요. 네네. 한 1년이면 한 230건은. 네. 그 출동을 하면 또 그 사이에 또 전화를 많이 못 받잖아요. 그렇죠. 또 두 분은 또 나가 계시니까. 그렇죠. 최소한 2명 이상은 네네. 나가야 하니까. 네, 최초 처음 유입되는 상담은 23,792건 요 정도고요. 3분의 1 정도 되네요. 네, 맞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담하고 그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상담으로 이어지시는 분들 44,50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고위험군이 많을 건데 고위험군 이제 상담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위험성이 많이 감소된다고 하네요. 98.4%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감소되시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풀리고 열리니까. 네네. 진짜 마음이 이어지는 상담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 번만 전화할 게 아니라 뭐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되는데 다만 욕을 한다거나 또 성희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남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 욕을 한다거나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예인 자살 사망 사건에 따른 월별 상담 내용 키워드 건수인데요. 이제 이 전화를 받아보니까 연예인이 돌아가시면 그 연예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자살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네, 그래서 네. 설리 씨라든가 뭐 구하라 씨,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또 작년에는 또 박지선 씨가 11월 달에 안타깝게 네, 돌아가셨잖아요. 저희한테 웃음을 또 많이 주셨던 분이신데. 그렇죠. 너무 긍정적인 네.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뭐 11월 달에 박지선 씨를 언급하면서 17분이 이렇게 상담을 했고요. 또 12월 달에도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연예인 그 자살 사건 보도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잘 해야 하지 않느냐. 저번 참에 그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자살 보도 권고 기준 네네네. 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자살 상담 월별 건수 추이를 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랑 약간 비슷해요. 코로나가 약해지면 좀 줄었다가 또 요새는 코로나가 이제 늘어나면 올라가고 그래서 지난해 7월 달을 보면 지난해 7월 달에 이제 안타깝게 이제 서울 그 박원순 서울 전 시장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 약간 늘어났고 또 그때 또 8.15 때 확산되면서 3차 확산이라고 나요. 2차 확산인가요? 그때 이제 확 늘어나면서 건수가 코로나 우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니까
건수가 많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와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이냐? 일단 매주 나오는 것 같아요. 해결책. 매주는 아닙니다. 해결책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김치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네. 우리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렇죠. 1577-0199 이런 부분이 항상 24시간 상담하니까 좋지만 낮 시간대에도 상담하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또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정신건강 또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네.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116-4591 이렇게 전화하시면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분들이나 또 정신사회복지사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고 또 선별 검사도 해주고 또 우울증 검사도 해주고 무료로 다 해주니까 꼭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있고. 뭐 요즘은 대면은 못 하시겠지만 예.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비대면 많이 개발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밤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1577-0199를 하는데 낮에는 이제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거는 너무 자주 찾아와가지고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무료로 그 전문의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우리 노원구민 모두에게 드립니다. 그렇죠. 그 대신 19세 이상. 19세 이상.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면 전화도 좋지만 또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6월 달까지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총 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27분이었는데 네, 올해는 6월 달까지만 해도 23분이 서비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상반기인데. 상반기인데 네. 23분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네. 홍보를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577-0199 0199. 마음이음 상담 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실 때는 꼭 한번 전화해 보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